아시겠지만 이 임방울 명창은 중고재랑은 거리가 좀 멀죠.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시면 어때요? 좀 이렇게 감정을 막 이렇게 자극하잖아요. 근데 중고재 소리는 별로 그런 거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일단 이렇게 느낌이 확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고재의 그 흐름은 또 흐름에 있진 않죠. 그래서 임방울 명창은 사실 그 시대에서도 좀 특별하게 이렇게 좀 비가 머리게 소리를 해서 그 시대에서는 또 호응을 많이 받긴 했죠.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전에 들었던 소리랑 많이 다르다. 이제 이것이 중고재를 이해하는데 어떤 그 기준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소리를 통해서. 중몰이 장단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박이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는 사실 12박이라고 하면 좀 너무 길어서 어디가 12박이 끊어지는지 잘 모르는데요. 이제 이 정간보로 한번 이렇게 사설을 적어보면은 보통 3박씩 나눠지거든요. 이제 4분의 3박자가 4개 있는 게 중몰이 장단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돼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장단은요. 서양의 박자가 몇 개 모여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이 뭐냐, 박자가 뭐냐 좀 어렵죠. 그래서 뭐 중몰이는 12박자, 그럼 중몰이도 박자라고 하네?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다 이제 서양음악을 주로 하잖아요. 그 교과서에 있는 박자를 보면은 되게 뭐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뭐 4분의 4박자 이런 식이 많죠. 그런 거에 기준을 두면은 그런 박자가 한 2개 또는 4개가 이렇게 이어서 어떤 그 사이클가처럼 우리가 노래를 하는 게 장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선조들은 그 서양식 강량량, 주강량량 뭐 이런 식의 리듬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호흡으로 가는 좀 길게 가는 스타일로 음악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의 일테면 장단이죠. 그러니까 서양식 박자에 해당하는 거지만 좀 길다. 그래서 이제 서양식 박자로 이야기하면은 박자가 몇 개, 2개 또는 4개를 보통 합쳐서 보면은 그게 하나의 장단 사이클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몰이 장단의 사이클은 이제 12박으로 이렇게 제가 한 행으로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쑥대머리, 귀신형용 이렇게 가보면은 되게 요런 스타일로 가는 게 중몰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로 나눠서 전반과 후반이 이렇게 나눠서 말이 이렇게 붙어요. 근데 왜냐면은 우리가 노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약속된 리듬형으로 해야지 가사가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가사가 왜냐면 우리는 말을 이해하기 위한 노래거든요. 노래 자체가 아니라 판소리라는 거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 전달이 쉽게 되기 위해서 노래가 이렇게 짜였어요. 그러니까 주로 가운데 6박에다가 한마디를 붙이고 그 다음에 6박에다 한마디를 붙였을 때 소리가 잘 들려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변화를 주는 게 이제 용어가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부침새라고 해요. 부침새. 말을 그 원래의 장단 리듬에다가 말을 어떻게 변화를 주어서 붙여나가느냐. 그것이 이제 사실은 음악적인 작곡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요걸 가지고 쑥대머리를 보면 쑥대머리 귀신형용 요게 이제 기본형이에요. 그럼 이것이 아닌 거는 변화형이겠죠. 대표적인 변화형 제가 2개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4번째 장단에 보면은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단군 보고지고 이거는 기본형과 뭐가 달라졌을까요? 말을 2배로 붙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보고지고 딱딱 보고지고 이렇게 붙이는 게 보통의 붙임새라면은 임방울이 노래하면서 또는 그 스승이 하면서 보고지고 보고지고 여기는 이제 감정을 좀 이렇게 격하게 하기 위해서 변화를 줬다고 볼 수가 있죠. 한양단군
두드러워지고 갑자기 말을 두 배로 붙여서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이 순간 정말 이제 말하듯이 이 사람의 감정을 바로 느낄 수가 있죠. 또 하나의 변화를 주는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는 잘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거로 이제 이따가 이제 들어보시면서 말씀드릴 텐데, 기본형의 하나로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이제 하나는 쑥대머리, 육박, 귀신형용, 육박 이렇게 이제 절반에 나누어 가지고 말을 일정하게 붙인다. 물론 그 안에서는 조금 바뀔 수가 있지만,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말을 알아듣기 좋죠. 말이 끊어지니까. 의미 단위가 장단 단위로 끊어지니까. 근데 또 하나의 그 변화는 그 일부러 의미 단위를 붙여서 약간 이해하기 어렵게 그 다음 장단으로 넘겨서 부르는 것이거든요. 간혹 해요. 근데 자주는 안 하고 너무 많이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간혹 하는데, 그것을 이제 안숙선의 이산저산에서 한번 들어보시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 용어는 엇붙임이라고 해요. 이렇게 어긋나 있다 하는 말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사설을 또박또박 붙이지 않고 이렇게 이어서 붙이는 거. 한번 그 안숙선의 창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유튜브를 지금 거기에서 제가 틀을 수가 있나요? 제가 틀어볼까요? 네. 그럼 이거 나가서 네. 제가 찾기 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연결이 인터넷 이산 어째되니 분명 고통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 세상 사슬 쓰러들어 나조게 청춘 이년이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여 흔들쓸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조금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 상풍. 요래안 해도 체절기를 굽히게 간던 방구 단풍도 어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목 한천찬 바람에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산저산을 했는데 조상현 선생님 걸로 유튜브가 나와줘서 아주 다르진 않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좀 전에 이거는 이 이산저산은 들어보면 멋을 많이 부린 단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오래된 단가 같진 않아요, 그죠? 왜냐면 오히려 이제 임방울의 이 숫다머리 같은 게 좀 더 이제 좀 그 정격이라고 하면은, 이산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장단 단위로 말을 딱딱 끊어가는 게 사실 정격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막 이제 말을 장단을 두고 막 이리저리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이산저산의 세 번째 장단을 보세요. 봄은 찾아왔건만은, 이렇게 이제 한 장단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사가 좀 일찍 나왔죠. 원래 그 다음 장단에서 세상사 쓸쓸하거나 하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사를 살짝 당겨서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까지 붙였죠. 계속 물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딱딱하지는 않은데 되게 재미는 있는데 장단을 머릿속에서 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우면서 이러면서 음악이 조금 어려우면 또 재밌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멋을 부린 장단 리듬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이산저산은 이거랑은 완전히 이제 그 장단을 막 이렇게 이어붙이고 제가 좀 전에 이거를 엇붙임이다 어긋나게 붙인다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저산은 엇붙임을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쑥대머리는 사실 굉장히 서편제 소리의 대표적인 장단 그 대목이고 하지만은 사실 음악 자체는 그렇게 저기 많이 꾸미지는 않은 것이에요. 창법은 많이 꾸몄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은 한참 들으시면은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다양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부분적으로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전에 들은 거는 서편제거나 아니면 좀 많이 현대적인 단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20세기 초, 20세기 전반기에 그래도 중고제 스타일이 좀 남아있는 소리, 중고제 스타일로 부른 거. 역시 아까 그 진양조처럼 그 말을 하듯이 해요, 진짜로. 그 특히 이제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랬죠? 근데 방진과는 좀 전에 그 임방울의 쑥대머리처럼 일단은 각은 잡아서 해요. 육박에다 하고 또 육박에다 노래를 이렇게 말을 딱딱 끊어서 잘 듣기가 편하게. 근데 방진관의 특징은 말을 많이 넣어서 한다. 이거는 제가 보는 중고제의 특징 중에 중요한 한 가지라고 보여요. 아까 김창룡 선생도 말을 많이 넣어서 했잖아요. 근데 방진관도 말을 이렇게 넣어서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적벽가 중에서 사실 적벽가는 중국 그 삼국시대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다시 창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목을 특별히 창작을 했냐면은 그 군사들이 이제 강제 징집당하는 거잖아요. 다 요즘 그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강제 징집당해서 부모, 자식, 처 다 떠나서 이제 전장에 나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슬픈 대목이고 처량한 대목인데 이 사람들은 되게 웃기게 노래를 하죠. 그 옛날 있는 사연 없는 사연 다 끄집어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군사 서름 타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모에 대한 그런 거기서 나오는 서름이냐 아니면 뭐 처자에 대한 거냐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흘러봐라 나는 부모의 동상 묵지 30여와 취청하야 뚝망하죠 싶은 밤의 심진이 미흡할지 대명상 철북소래 명난이라 외난 소래 깜짝 놀라 일어나 용의전 물을 걸쳐있고 상황망주 나오려니 박마욕고 장생하고 천하리 별근 의로다 다시 보자 그 사람 울며 잡은 놈에 바쁘디기 돌다
어디니 서비스한 목소리를 그냥 바라다 묻는 말에 이지게면 은지구냐 올라지라 일러도 전리전장 가는 낭구로는 다시 보래 공국으로 이르는 지가 지금 몇 달이냐 무드한지 토이로고 한의장지 무구지라 옥정행 유원한 늦품이나 지나시며 지청해진 매원은 이를 다주무라우니 어젯밤의 꿈을 꾸니 이지고들 우리 집이 날 무려보았더구나 반갑고 기쁜 마음 상금을 벽하고 장낙으로 입으라고 만단장을 한참 할지 뜻밖의 고부랑 나팔 깜짝 놀라 깨달으니 우리 집은 간고 듣고 이웃딸이 너으리 장막대라 닭도 안고 누워지냐 허망음도 하마라 이게 방진관이 부른 군사 선음 타령입니다. 제가 여기다 음영 표시를 했는데요. 음영 표시를 한 것이 다 그 사설이 2배로 넣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방진관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말을 대사처럼 들리죠. 그래서 1, 2장단에 보면 나의 전적 들어봐라 나는 부모 동생 없이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중몰이 장단의 기본형의 이제 붙임새거든요. 그런데 다 여기서는 근데 이제 그 장단 단위는 다 일정하게 했죠.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잘 들리죠. 그리고 말을 이어서 많이 붙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설 전달이 굉장히 잘 되고 말을 아마 이제 보통 노래하시는 분들보다 2배나 많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중고제 판소리가 이제 이런 스타일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많이 안 부르죠. 대부분 중몰이 길 좀 더 느려지게 부르고 이제 정말 그 노래처럼 많이 부르죠. 이렇게 말처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옛날 중고제 소리 들으면은 너무 다르죠. 오늘날 중몰이 장단하고 이제 이거는 방진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방진관은 뭘로도 유명하냐면은 옛날에 평타령을 잘 불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중몰이 장단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몰이가 평타령과 비슷하다 같은 장단이다 이렇게 했듯이 이런 거를 예전에 평타령을 하고 했나 이런 짐작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승환 이제 그 우리 박성환 선생님께서 전승하고 있는 이동백의 그 적벽가를 이번에 들어보실 텐데요. 같은 중몰이 대목인데 또 다르게 하죠. 이동백 선생은 아니 이제 중고제에 속하지만은 이제 사람마다 좀씩 다르다. 그건 당연하겠지만 한번 비슷한 이런 중몰이 대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령산상은 연기가 나왔고 남군 데려오는 동생이 루타운이 은혜길로 가오니까 특징이냐고 말을 했다지 예예하리라 천지간을 있는 나무 고은 팔자 많어지요 월풍을 건넌 자리에 화의 정자를 두고 요즘
무대 보이자 살아하니 그런 나무는 다 좋으나 같은 수로는 길만져 이래지기는 대왕 번이나 말했더니 떠날 후지 않느니 당장 무전을 제모로 독백서라비고 앞으로 팍팍 깨어나라 기타요 부담은 것 정연아 기능을 하자니 오늘 우리에게 수박포 당운론 타락지용 이거는 사실은 무척 난해합니다. 사실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은 이거는 정말 이 중몰이 장단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렇지만 이 이동백의 중몰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이제 중고제 특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고제 명창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고요. 이동백이 아주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가사를 적어보면은 방진관처럼 12박의 절반씩 나눠가지고 또는 이제 일반적인 중몰이 장단에 노래하는 스타일로 6박에다 한마디 하고 또 6박에다 해야지 어쨌든 우리가 사설을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동백은 예 아뢰리다만 했어요. 그 다음에 천지간에 있는 나무부터는 완전히 이제 뒤죽박죽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동백 스타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게 막 듣는 재미는 있죠. 우리가 중몰이 장단인데도 불구하고 말은 알아듣기는 쉬워요. 왜냐면 이동백은 또 말을 막 리듬을 어렵게 하진 않죠. 그러니까 말하듯이 하는 것은 분명히 들리죠. 그럼에도 이 장단하고는 말하고 잘 이렇게 완전히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긋나게 이게 이제 이동백의 작곡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음악을 만들어서 말은 잘 들리는데 굉장히 특별한 이제 감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월궁에 섰는 남계에서 벌써 이제 장단을 물론 그 절반씩 붙이는 경우가 거의 없죠. 6박에는 이미 이제 다 지나갔고 게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장단과 장단을 이어가지고 계속 손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월궁에 섰는 남계 여기에서 한 다음에 정자도 되고 에서는 또 한번 끊어주죠. 왜냐면은 가끔 이렇게 또 끊어줘야지 이어붙이는 것이 또 잘 드러나거든요. 그 다음에 서왕모의 과실이요. 그 다음에 결이 화촉전 나무안개 적송 이거 제가 또 잘 이해가 안 되네. 하도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적송 사랑하고 적송 사랑하고 안명의 백춘나무 천만년 장수하고 이제 천만년 장수하고 이것도 사실 제가 이제 화살표 아래로 한 게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나라 살구나무 이어지죠. 이런 경우에는 또 아주 끝에서 살짝 있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공부자님 강단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나무 차산수화 이런 식으로 있죠. 저나무 차산수화 그 다음에 오대부 벼슬을 하니 이렇게 해서 이게 이 방진관하고 비교해 보면은 정말 말을 그냥 마구 붙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동백의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이제 또 약간 폄하해서 말하는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 예전에 보니까. 근데 이동백은 그런 걸 사실 뛰어넘는 명창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뭐 거의 아무도 주목을 안 하고 이 정도로 이동백의 아주 독특한 이 붙임새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덧붙여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스타일이 이 중고제 지역의 이 경기 충청 이 지역에서 구두막에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살풀이 장단이라는 것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살풀이 장단이 굉장히 이렇게 막 이상하게 가다가 돌아오고 하는데 이 이동백의 이 중몰이를 보면은 약간 살풀이 장단을 잘 아는 사람이 이걸 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판소리는 그 판소리 음악 하나만 가지고 음악을 짜는 게 아니라 여러 음악적인 그 모든 자양분을 가지고 꽃을 피운 그런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판소리 안에는 정말 다양한 음악적인 요소가 들어있는데 이동백은 그런 그 아주 그 민간의 굿음악적인 것을 갖다가 아주 자유자재로 이렇게 중몰이 대목에 활용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장단을 길게 설명하면 제가 또 설명도 뭐 썩 잘도 못하고 두 가지만 했어요. 진양주하고 중몰이 장단. 왜냐면은 중중몰이도 있고 자진몰이도 있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중고재 판소리에서 이 장단 리듬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거는 진양주하고 중몰이 장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워서 제가 중고재의 소리가 그래도 지금 우리가 듣는 그런 느낌이 또 주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럴 때 이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시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창. 시창은 여기가 이제 향교니까 이런 데서 예전에 사실 많이 했던 거예요. 시창은 글을 읽는 건데 시를 읽는 거죠. 시를 읽는데 보통 시는 멋있잖아요. 그리고 뜻도 깊기 때문에 예전 그 어르신들은 그냥 이렇게 길게 읊조리시거든요. 그게 그냥 시창이에요, 사실은. 시창인데 왜 이제 노래하는 뭐 그 노래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잘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 시를 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좀 멋있게 하는데 정말 저기 노래 그냥 글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제 녹음해서 이제 남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뭐 7원절구도 있고 뭐 4원절구도 있고 근데 보통 우리가 판소리에서는 7원절구를 많이 받아들여서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시창이 어느 판소리에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어디? 이거 말고 이 적벽가 말고 혹시 춘향가에 들어가는 거 아시나요? 춘향가에 시창이 하나 들어가요. 어디 들어가요? 사랑가. 사랑가. 아니야? 사랑과 직전. 사랑가에 넣어도 되겠네요. 사랑과 근데 직전. 사실은 넣어도 되는데 그 시창은 저기 왜 어사출도 하잖아요. 이제 암행어사가 출도를 하는데 저기 그냥 출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복선을 깔잖아요. 이제 그 남루하게 거지행색으로 들어와가지고 끼어서 음식을 얻어먹다가 나가기 직전에 실을 하나 툭 지어서 던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던 뭐 임시 현감이니 여러 지역에서 온 그 이제 벼슬아치들이 그 시를 가지고서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 보는 장면을 그냥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소리니까 거기서 이 시를 막 읊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목이 그게 뭐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복반가요는 만성보라, 총누락시 민누락이요, 가성고처 원성보라 이 절구 시를 노래를 하는데 이거를 옛날 명창들이 다 이제 한시창으로 해요. 근데 정말 명창 중에는 정말 잘 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시창은 김열한 명창의 그 시창이에요. 그분이 왜냐면 이제 시조 가곡 같은 걸 또 잘해야지 시창을 잘 하시거든요. 옛날 명창 분들은 사실 판소리 하시는 분들 다 시조 가곡 하세요. 그걸 이제 기본 기로 먼저 공부하고 그렇게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그 소리 하시는 분들 뭐 다 잘하시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시창을 들으면은 느낌이 이제 참 그 시대의 느낌도 나고 이런 한시를 읊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고재 판소리랑 시창하고 또 잘 어울려요. 왜냐면은 이 중고재 지역이 아까 그 소리의 특징 자체가
글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건 다른 지역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이런 한시를 받아들여서 했으면 또 더 잘하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중고제에서 대표적인 소리는 사실 적벽가예요. 왜냐면은 적벽가는 남성들이 되게 좋아했고, 특히 이제 문인 사대부들이 이제 글을 아는 분들이 많이 들었던 게 적벽가고, 사실 중고제 명창이 잘했던 대목이 적벽가예요. 그래서 적벽가를 아마도 이제 잘 감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제 박성환 명창이 이동백제 적벽가를 이제 복원해서 다시 전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의 특징은 사실 시창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그 전에 적벽가에도 시창이 있지만 시창으로 부를 수 있는 거를 더 많이 받아들여서 현재 전승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시창을 4개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뭐 대몽시라고 해서 이게 그 제갈량이 낮잠 자고서 일어나서 이제 노래하는 큰 꿈을 웅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을 노래한 짧은 시지만 그거고, 그다음 붕세 하루 말리를 날매, 이건 선생님 그냥 한글 시죠? 한글 시도 시창처럼 이렇게 일종의 이제 약간 현대화한 적벽가라고 볼 수가 있고, 시창이라고. 그다음에 욕파 조병인데 의용화공이라. 이거는 이제 선생님 이거는 원래 저기 없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설로 그냥 안일로 하는 부분. 그냥 안일인데 그냥 그렇죠. 이거를 이제 뭐죠? 이게 이제 한문부니까 이거를 또 한시처럼 그 안일이 사이에 살짝 또 넣어서 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 다 중고제 소리를 또 더 돋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시를 이렇게 원용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를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박성환 명창이 저기 전승하고 있는 이동백제 적벽가의 소리 대목이에요. 삼고초려부터 뭐 이렇게 큰 대목으로 보면, 구성으로 보면 뭐 삼고초려, 공명 이렇게 만나는 거, 그다음 공명이 나오는 거, 방망파, 그다음에 이제 자룡이 아두를 구하는 대목, 그다음 쭉 가서 동남풍 비는 대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적벽가 대목들이 쭉 있고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창이 그럼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제대로 들어가 있는 시창은 이제 대몽시죠. 대몽시하고 맨 마지막 그 적벽대전에 하는 그 월명성이 오장이 낭비하는 이 조조의 시 있죠. 이게 원래 선생님 이게 원래 대표적으로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춘향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들어가 있고, 다른데 다른 뭐 홍보가라든가 뭐죠? 그 뭐 수군가라든가 이런데 또 한시가 있습니까? 시창으로 하는 네, 시창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적벽가에는 원래 이제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좀 더 분위기를 내서 부르시는 게 붕세 하루 말리를 날매. 이건 이제 사실 한글시죠. 한글시를 시창으로 이렇게 당연히 부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남풍 비는 대목에서 나오는 이런 안일이를 또 시창 스타일로 부르기도 하고, 이건 이제 사실 소리하는 사람 마음이죠. 이렇게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적벽가 대몽시를 큰 꿈에 대한 시죠. 제갈량이 그 삼고초려를 한 그 대목에서 이제 일어나서 부르는 대목인데, 초당에 봄잠이 넉넉한데 창밖의 해는 너무 더디 가는구나. 큰 꿈을 누가 먼저 깨치는가. 나 스스로 평생을 알 뿐이네. 뭐 깊은 뜻이야. 뭐 다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 꿈을 가지고 또 아주 그 봄잠이 상징하는 그 꿈에 대한 그 노곤함 같은 것도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말로 해서는 잘 전달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짧은 시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5원시군요. 5원시기 때문에 짧죠. 아주 시 속에. 그렇지만 짧은데
이거를 판소리 무슨 진양도 장단이나 중몰이 이런 데서 넣어서 하면은 그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길게 뽑아서 예전 이제 이 시를 감상하는 방식이죠. 그 방식대로 노래를 하는 것이 이제 시창이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명이 그제야 잠을 깨어 돌아 누우며 글 한 수를 읊었으되 초당에 춘수조건이 자네 일지를 태몽은 수산 같고 평생을 아자 어지를 을기를 다한 후에 동자달에 부르시되 밖에 속객이 그래서 이렇게 안일이 사이 바로 안일이로 또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시창을 그 적재적소에 넣어서 또 감상하고 그것이 판소리에서 주는 그 잘 연결도 해주고 그 대목을 또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벽가에서 듣는 시창이 좀 특별하고요. 또 이 박성환 명창이 지금 전승하고 있는 적벽가에 이렇게 시창을 감상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이제 춘향가의 시창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시창을 들으시면은 이게 중고제 판소리의 느낌이 많이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끝이죠?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너무 제가 설명을 어디까지 했는지 잘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냥 이제 끝난 걸로 알고 그냥 중고제 판소리가 이 5마당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선생님이 적벽가 바탕을 만드셨지만 한 바탕으로 전승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워낙 소리가 좀 오래됐다 보니까 그 이렇게 한 이렇게 딱 그 세트로 소리가 전해지는 게 없고 또 중간에 그 이제 유행이 막 바뀐 거잖아요 소리가. 그러니까 지금도 왜 계속 유행가가 바뀌듯이 이제 판소리의 유행이 20세기에 올라와서 그 이런 그 담백하고 그러니까 말하듯이 하는 이런 소리에서 약간 그 노래를 중시하는 소리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감각적인 소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판소리를 들을 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나요? 이야기는 이미 다 아는 거고 그냥 뭐 막 그 목자랑 아니면 소리자랑 이러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정말 그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이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판소리의 본 그 앞뒤가 약간 바뀐 셈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옛날 소리가 음악적으로 못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그 예전 분들은 정말 오늘날 판소리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실력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전에는 그런 기량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기계가 판소리를 덮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예전에 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그냥 그 하나의 악기, 정말 온전한 악기로서 판소리를 노래했기 때문에 그 실력은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말하듯이 하는 소리가 음악적으로 떨어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소리가 20세기 이제 이런 기계가 발달하고 녹음 또는 이 무대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인 면이 화려해지면서 이런 이제 소리 기반의 이 중고재 소리는 외면을 당하고 이제 외면을 당한다는 게 뭐냐면은 배우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우러 와야지 소리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러 오질 않으니까 그냥 녹음 정도에서 마치고 그 나머지 소리는 그 이제 유행하는 소리를 뭐 이제 인방울 소리 같은 거 아니면 뭐 그 뒤를 잇는 소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쉽게 된 상태인데 그나마 이제 이 적벽가는 워낙 그 중고재 소리를 대표하는 거고 또 이동배기 소리가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고재 적벽가로서 이제 다시 이렇게 일종의 부활 또는 이제 복원이 된 거고요. 제가 알기로 또 이동백 그 소리 중에 춘향가 녹음이 꽤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춘향가도 거의 한바탕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이 돼서 이야기 대목이 대략 이어지는 스타일 그 정도로 이야기가 짜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는 이 중고재가 뭐라고 하죠? 이제 뭐 약간 지쳤을 때 이렇게 한번 들으면 이렇게 좀 위안이 되는 소리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왜냐면 이걸 들으면 이제 뭔가 다 이렇게 해소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그냥 그 자체가 있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 다행히 녹음이 남아 있어서 그래도 그것을 어떤 교과서라고 하기도 아니고 요즘은 판소리의 고향 같은 소리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 같은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듣고 자료가 있으니까 많이들 감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질문은 없으시고요. 질문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옛 소리를 배우고서 또 이제 없는 부분은 유성기 음반에 있는 거 이렇게 복원을 듣고 하면서 느꼈던 것은 느낌으로만 느꼈거든요. 그냥 저도 잘. 네, 그랬는데 이제 교수님이 지난번에 논문에서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들어가지고 정감보처럼 악보화 시키면서 거기에 어떻게 원리적으로 작용하는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전에 추상적으로 중고재 소리는 말하듯이 하는 거다, 그리듯이 하는 거다 이 말을 누구도 느낌으로만 그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준 적이 서로 없었어요.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논산에서 발표하신 걸 보고서 깜짝 놀랐던 이유가 그렇게 정연하게 이게 분석이 되는구나. 난 느낌으로만 통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때 놀랐고 오늘도 역시 방진관 소리나 이동래 선생님 소리나 김창룡 소리도 비교해가면서 예를 들면 분절 단위에 단어가 몇 번씩 낱말이 놓여지면서 이것이 쌓아져 가는지 이렇게 보니까 말하듯이 한다는 말이 정확히 와닿는 것 같아요. 설득이 확 되거든요. 저도 어디 가서 얘기할 때는 중국 소리는 뭐 말하듯이 합니다. 뭐 제끼듯이 합니다. 이러는데 그 말이 듣는 사람도 추상적으로만 들려서 노래를 직접 해도 노래에 대한 식견이 별로 깊지 않은 분들은 뭐 지금 소리 하나 옛날 소리 하나 비슷하게 듣고 말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교수님 강의 듣다 보면 그 붙임새에 있어서 그 지금 말씨를 놓아가는 거에 있어서 옛 소리와 지금 소리 그리고 이제 유파별로도 확연한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 그것도 말하듯 한다는 것, 뭐 어떤 것이 더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를 떠나서 그런 특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알게 되어서 좀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말하듯 한다는 말이 뭔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도 그냥 이런 게 아닌가 하는 거지 제가 이거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왜냐면 다 전해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을 그 어떤 기준점을 삼아서 이런 특징이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그냥 짐작을 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진짜 얘기하고 보니까. 근데 확실히 말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더 맞는 게 예전에 예전이 아니라 우리가 막 이야기 음악이잖아요. 판소리가. 근데 그 자체로 듣자면 이게 제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충분히 음악도 하는 건데 지금은 사실 조금 너무 음악을 앞세우다 보니까 좀 버겁잖아요. 내가 음악을 듣는 건지 아니면 이야기를 듣는 건지. 근데 이야기 음악으로서의 아주 특징이 잘 나타난다고 생각이 돼요. 중국제 옛날 그 판소리가. 그만큼 내공은 필요하고 근데 이렇게 확 그 감각적으로 막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 혹하게 만드는 건 없는데 그러잖아요. 들어도 질리지 않는 소리라고 이 소리가. 근데 그게 결국은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음반이 좀 역기능도 많이 하지만 또 되게 들을 수 없는 옛날 명창 소리를 듣게 된 건 정말 행운이죠. 또 이렇게 복원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짧게 준비해가지고 더 많이 하면 지루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보통 몇 분씩 하세요? 시간은 관계없습니다. 하셨어요. 너무 길게 하셨어요. 시간표에 맞추면 돼. 아 그래요? 저는 2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 반에서 너무 일찍 했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중고제 소리를 이해하시는데 그냥 참고가 됐으면 하는 정도로 특별히 이제 뭐 진양조 그다음에 중몰이 이런 데서 이제 특징이 잘 나타나는 것 같다. 그냥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해주시면 좋고 또 판소리가 아닌 것 같지만 시창이라는 부분도 판소리에서 많이 예전에 받아들였고 또 적벽가에서 특별히 이 시창이 잘 어울리는데 또 박사원 명창께서 잘 전승을 하고 계셔서 기쁘다. 이렇게 맺은 말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